나는 요즘 파랑색이 좋다. 온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길거리에 있는 모든 기둥들이 장대 음봉으로 보인다. 파랑 왕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파랗게 밀려서 끝났어요. 자, 근데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일단 체크 포인트에서 하락 강세가 지속될 거냐. 하락 강세라는 거는 현재 자리에서 계속 밀리면서 조정받고 밀리면서 조정받고 하는 게 지속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봉상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요 캔들 기준에서 놓고 보니까 지금은 저점 구간에 와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힘의 세기가 약해졌냐? 자, 요 부분은 가장 최근에 단기 고점을 만들어 줬던 5,700만 원 자리 이후에 부터 현재까지 가격을 놓고 보면은 흘러내렸던 자리 앞전에 좀 짧았지만 조정을 길게 받고 길게 흘러내리고 나서 많이 완만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포인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점이 그럼 이제 전체로 놓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락이 한 번 됐다가 두 번째 때 굉장히 깊게 빠지면서 저번과 같은 4월달과 같은 횡보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발생됐던 요 횡보세 위치하고 현재 발생한 요 위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자, 이제 전에 여기 하락하고 나서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죠? 결국에 이제 여기가 사실상 붕괴되고 나서 코인이 더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요때 밀렸었던 요 포지션 자리는 그냥 단순 반등 자리로 보셔야 돼요. 이때는 뭐가 없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가격대가 5천만 원에서 5,100만 원 사이였기 때문에 저 때 당시의 위치를 선으로 그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 정도 자리인 거죠. 자, 이때는 뭐였냐면은 중심 비트코인이 이 당시에 올라갔다가 지지해주고 반등을 줬던 요 지지선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죠. 사실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자, 대신에 시장이 하락으로 가면서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과거에 요 흘러내렸던 요 포인트에 대한 자리는 전에 이제 반등을 주면서 지탱해줬던 자리였구나. 그러면 단순 지지선과 저항선은 수시로 만들어지고 수시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닥에 다 오고 나서 지금 형태 3,700만 원 자리에서는 어떤 형태로 좀 뛰고 있나. 자, 그럼 이렇게 길게 당겨서 보면은 현재 위치가 과거에, 그죠? 이 당시에 전고점 돌파됐던 자리, 그 다음에 가고 나서 또 지지해줬던 자리,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내려왔거든요. 자, 결국에는 전체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8천만 원으로 봤을 때 8천과 3,700 자리로 봤을 때 박스권 형태 하단부에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락 강세가 우리 아까 지속되냐 요 얘기로 좀 봤는데 지속은 당분간 좀 멈출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쵸? 왜? 박스권에서 다 높이가 상단과 저점하고 상단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면은 여기 라인은 낮은 부분이고 여기 높은 자리니까 높은 자리에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죠. 높은 자리라고 한다면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2021년 작년 초기에 조정을 받았고 돌파시켜줬던 그 자리까지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이 상장된 이후에 가장 크게 올랐던,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좀 보면은, 그죠? 요 가격으로 보면은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지지 구간 자리가 요 지금 현재 3,700에서 한 3,500짜리 여기에서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 넘어갔던 반등을 줘서 돌파시켜줬던 상장 이후에 2018년도 초에 고점을 찍어줬었는데 여기를 21년도에 돌파시켜주면서
완전 저항을 해소시켜버리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등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구간에 대한 지금 메리트, 즉 지켜주려는 힘의 자체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켜주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 세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가능성을 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찐바닥이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하락 강세가 지속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멈췄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락 지속되는 게 좀 어느 정도 멈췄다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얘기 아니야 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한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선이 있는데 얘가 이제 막 위에서 놀다가 여기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원래 자기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지지선이라는 구간이, 그죠? 요 자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선에 내려왔으면 신규 매수 자리입니다. 신규 매수 또는 위에서 물렸다면 추가 매수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지선에서 신규 매수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지지선 붕괴로 이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낙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상장된 이후에, 자, 주봉으로 좀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장된 이후에 여기 요 구간에 대한 폭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뭐냐면은 결국 요 하단을 얘기하는 건데, 요 하단이 붕괴가 돼서 이어질 경우에는 정말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만약에 밀리지 않고 반등을 줄 경우에는 다시 4천만 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포인트는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아, 박스권으로 계산했을 때 하단부에 왔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반등이 세냐 약하냐, 요거를 구분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10가지 정도 찾아봤는데 하락세가 많이 완화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하락세, 물론 100%는 아니죠. 약해졌다. 결론은 박스권 하단이면서 동시에 하락세가 약해졌다 라는 거는 반등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5대5 확률이 아닌 7대3, 6대4, 아니 7대3이나 8대2의 확률로 좀 높은 치수에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100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붕괴가 잡혀버리면 큰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 사실 이제 전체 박스권으로 계산해서 놓고 본다면 저점 기준을 현재 위치에서 320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3200까지는 과거에 여기서 조정받았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눌릴 거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탈이 되지 않고 버텨준다면 반대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도 또한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서 확률적인 구간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확률적으로 상승 패턴에 대한 구간이 좀 높게 보여진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밀려버리면 다 밀려버리는 거지만, 만약에 어떤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런 어떤 힘의 세기나 하락의 세기가 줄고 상승이 될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이 높아졌다면, 지금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다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주봉상에서 박스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 4,400에서 4,500만 원까지도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은 매일같이 데이터가 바뀌어버리죠. 자, 그래서 주봉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연속 8주째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낙폭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서 보면은 연속 8주 동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봉상이 보통 4주, 그쵸? 3주. 과거에도 확 눌렸을 때 4주.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전에 물론 과거긴 하지만은 여기 깨면 안 됐던 요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좀 더 하락이 됐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지지선이 붕괴가 된다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막 이거에 1000만 원까지 가고 뭐 150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는데, 자 어찌됐든 이렇게 지지선이 붕괴, 그래서 지지선 붕괴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락이 보통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3주 4주 평균적이에요. 그동안의 하락폭을 비교해서 보면 큰 날도 있었지만, 그쵸? 근데 이번에는 너무 비트코인이 과대 낙폭을 하고 있다. 중간에 4월 18일하고 4월 25일 날 2주 동안 좀 쉬어가긴 했어요. 근데 추가 하락이 어쨌든 다 캔들 자체가 음봉이기 때문에 8주 동안의 하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8주 동안 하락이 되면서 굉장히 약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왜 그랬냐면 일봉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전에 이렇게 막 크게 밀린 적이 있어요. 일봉상에서. 그쵸? 무슨 폭포수mo 떨어지는 것만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런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와줄 건지 안 나와줄 건지, 그래서 결국에는 요 지지선이라는 거를 지켜줄 건지 안 지켜줄 건지 테스트하는 게 중요한데,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또렷한 포지션이 나올 것 같아요. 한 3일 이틀만 좀 버티면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었을 때 아침장이 시작되고 나서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시작된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하락세 지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인 근거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좀 낮은 편이다. 지속은 지금 당장 되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변동상 발생 가능성은 있어서는 요것도 이제 중복이 좀 됐는데, 변동상은 이제 다음 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빠르면 뭐 주말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요 구간을 지켜줄 거냐 안 지켜줄 거냐 요거에 대해서 또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240분봉에서 놓고 봤을 때, 4시간 분봉에서 놓고 봤을 때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변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24일 날, 그죠? 엄청나게 빠졌다 다시 반등 줬고, 26일 날 반등 줬다가 다시 급락시켜 놓고 또 종가는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놓고 보면 어떻죠? 밑꼬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밑꼬리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받았다라는 거죠. 받았다. 누군가 모르겠지만 샀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그쵸? 그러니까 밑에 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포지션에서 누군가 물량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이게 이제 전체 박스권으로 놓고 봤을 때 지지선하고 가까워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해소 물량이 나오는 건지, 바닥에 대한 신호가 나오는 건지,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신호가 나오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포지션들을, 그 다음에 어떤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40분봉에서 놓고 봤을 때 추세줄로 좀 넣어서 긋고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추세가 아직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냐면 이제 5월 10일 날 하락이 되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저항 역할이 계속 됐어요. 추세를 뚫질 못해요. 장중에는 잠깐 넘어가더라도 종가상 뚫고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240분봉에서 비트코인이 사인을 주고 있는 거는 오늘 아침 시간이었어요. 오늘 아침 시간. 그리고 새벽 한 5시 정도. 그래서 그 아침 시간하고 새벽 그 사이에부터 반등 신호가 지금 잡혀진 상태입니다. 반등이. 자,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반등이 조정 후 넘어갈지 여기서 바로 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추세 상단 근처는 갈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추세 상단을 넘어가야 됩니다. 뚫어줘야 돼요. 자, 뚫어줘야지 다시 단기 평선으로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약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거 약한 모습 이외에 비트코인들 아니 저기 나머지 코인들이 그냥 좀 빨간불만 켜지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는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아침장에 아침에는 원래 번쩍번쩍 하니까 좀 괜찮은 편인데 지금 오후 들어서부터 1%가 제일 많았었는데 2% 3%까지 조금 하락폭이 살짝 커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대해서 오늘 내일의 중요성보다는 다음 주로 놓고 봤을 때 지지선 붕괴가 될 건지 반등을 줄 건지 그거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사도 돼요. 사도 돼. 사고 싶으면. 자, 대신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추가 매수는 절대 금지하자. 추가 매수 시점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일봉에서 보고 얘기했지만 이게 찐바닥인지 가바닥인지 알 수 없어요. 그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자리가 주봉이나 일봉에서 놓고 봤을 때 전체 박스권의 맨 하단부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거의 하단부에 가까워져서 하단부에 위치는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간에 가격이 그냥 여기까지 딱 내려왔다고 그래서 다 내려왔네 끝이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지지선이 추가로 붕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내가 코인에 이제 막 들어와서 현금 100만원이 있다 한다면 한 10만원 정도 지금 사볼 만한 자리긴 해요. 사볼 수 있습니다. 예, 대신에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번 샀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또 가감하게 할 수도 없는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어떤 데이터나 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업비트나 뭐 비썸이나 이런 쪽 차트를 비트코인을 쫙 보긴 했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 거기서 거기라고 좀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흐름 자체는 좀 더 밀린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거의 6월 달이죠. 다음 주면은 그래서 6월로 이제 접어들면서부터 흐름이 전반적으로 바뀔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월봉 캔들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죠? 월봉 캔들이 다시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월봉상에서의 흐름이 과연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요거까지 체크를 좀 겸해서 본다면 6월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박스권 그동안에 여기 작년 초에 돌파시켜 놓고 지지를 만들어줬던 요 지지선이 붕괴시켜 줄 거야 안 시켜줄 거야 요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깨진다면은 정말 한없이 빠질 거고 안 깨진다고 한다면 반대로 강세도 한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연속해서 뭐 계속 내려갈 수 없다. 반대로 계속 오를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8주째 하락인데 다음 주면 이제 9주차입니다. 9주차 때 과연 어떤 모습이 좀 나와줄 거고 어떤 모양새로 변동이 돼서 반등이 좀 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또 깨고 내려갈지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상승 포인트로 좀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약간 좀 눌리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에 대한 텀이 좀 흐름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과대 낙폭이 되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눌림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듯이 이번에는 하락이 조정 없이 빠졌습니다. 조정 없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번과 같이 하락된 이후의 반등보다 좀 더 큰 반등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다시 체크해서 영상을 좀 모바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지지선 붕괴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고 붕괴되지 않는다면 어떤 전략을 취할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